지난번에 그 오청성이 귀국을 했죠. 작년에 11월 달에 했습니까? 그때 국정원 등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청성이 북한의 범죄를 저질러서 사망에 이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언론들이 확인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오청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이제 사람을 마치 치어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으로 처벌이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기순을 했다. 기순 당시에도 지중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흘려놓고는 또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기순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국정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주 7, 8병을 마시고 기순을 했다고 또 병 숫자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가 1월 달에 한참 그렇게 바람을 잡아놓고는 2월 11일쯤에는 우발적으로 술 먹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기순 전에 북한에서 사망사고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 기순이라는 이유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했다. 기순 당일 개성에서 친구 이모 씨와 소주 10병을 나눠 먹었는데 이 중에 8병을 혼자서 먹고 북한 소주는 25도라서 한국 소주보다 훨씬 독한데 술에 취한 채 판문점 구경을 가자 해서 친구를 태우고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오던 중에 도로시설에 2번 충돌을 했고 그러면서 오 씨는 합동신문에서 친구는 어떻게 됐는가 탈북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청성이는 지금 정상대로라면 국정원 산하 탈북지원사무소 하나원에 수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로 나오게 있는데 지금쯤 나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인물도 아니라면서 오청성이 어디 있는지 감춰졌어요. 오청성의 가장 최근의 기사가 술 먹고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탔던 친구가 어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걸 놓고 국정원이 사망사고를 일으켜서 기순했다고 1월 달에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오청성 기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마라. 또 기순 당시에 벌였던 수상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군의 행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기생충이나 관심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겠죠. 이 국정원이라는 작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공작이 정말로 역겹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오청성 사건으로 깜빵에 갈 사람 수두룩해요. 장난 같지요? 한번 두고 봐요. 2016년 4월에 중국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여성들이 있었지요. 그 중국의 이 절강성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했죠. 근데 2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유의사로 탈북했다 했는데 정부가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었다고 이렇게 한 방송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게 한 것 같아요. 보도가 나오자마자 경위조사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을 북송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이렇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시끄러워지니까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하면 그 사람들이 탈출할 의사가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기획 탈북을 시켰다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 탈북과 일반 탈북의 차이가 뭡니까? 이 13명이 오기 싫은데 국정원이 억지로 끌고 왔단 말입니까?
먼저 가서 그 여종업원들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먼저 가서 너네들 남한으로 넘어가자 해서 그 사람들이 오기 싫은데 지발로 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강제로 굴비 엮듯이 꿰어서 협박을 해서 끌고 왔거나 안 그러면 금덩어리를 하나씩 준다고 꼬셔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집단 탈북이나 주요 인물 탈북 중에서 국정원이 개입하고 작업 안 한 탈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는 편의를 도와준 거죠. 그게 기획 탈북입니까? 부동산하고 기획 부동산 차이를 몰라요? 그냥 부동산은 오는 사람 찾는 건데 기획 부동산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꼬드겨서 손실을 입히는 게 기획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기획 탈북은 뭐예요? 이들이 오기 싫은데 다른 압력을 가해서 오도록 만들었거나 꼬셔서 오게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이렇게 합니까? 그래 2016년 4월 달에 뻔하지요.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때 표 얻으려고 기획 탈북. 총선 때 대한민국 국민들요. 이 여성들이 탈북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 탈출한 걸 뒤늦게 보도가 나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뒤에 따랐어요. 여성들 신원을 갖다가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전부 비밀 하지 않았어요? 보니 한 탈북자는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서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여종업원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고 안 보내겠느냐. 자기는 절대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으며 북한에 내가 만약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지난번에 한국에 탈북해서 무슨 TV에 나왔던 여성 한 명이 이 북한에 가서 다시 또 TV에 등장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도 절대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자기에 대한 구출운동을 해달라고 미리 증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불안해서 잠을 오래 잔 적도 없다. 나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31,500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있다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냉대 무관심에 지치고요. 이제는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요. 문재인은 탈북자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는데 탈북자라는 말이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는데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들도 즉 언제 북한이 포격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사가 이 탈북 종업원들이 사는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따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일 JTBC가 이 북한 여종업원들이 기획 탈북됐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모양인데, 자, 여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진 데 굉장히 놀랐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바른 취지와 다르게 짜집기, 편집이 됐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해당 탈북 여종업원을 만났다는 한 NGO 관계자는 이들이 방송사에서 자신들 주거지를 알아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이거는요, 정부의 정보기관이 방송국에 알려줘서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이 그래서 찾아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몰라서 지금 겁을 먹고 있다고 하고요. 방송에서 탈북 여종원 중에 한 명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그리고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다라는, 그 통일이 되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기획 탈북인이 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지금 보도한 겁니다. 이들이 넘어올 때 해외에서 한국이 TV나 영화 등을 통해 한국 실상 북체제의 허구성을 잘 알아서 집단 탈북이 됐다라는데, 북한은 그 곧바로 뒤에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납치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부 자신들이 내려와서 면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한국의 민병 같은 단체도 의혹을 해서 해야 된다면서 그해 5월에 국정원에 여종업원들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 여종업원을 만나서 기획 탈북인지 아닌지 보겠다. 정말로 이 변호사 단체라는 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요. 대한민국에 북한이 어디에 얼마만큼 손을 뻗치고 있냐. 최대의 변호사 단체도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변은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를 하겠다면서 친북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가 아마 재미교포나 이런 인간들이겠죠.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고 민변이 이를 근거로 보호구제 심사를 했다가 대법원이 작년 8월에 각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에서 지배인 허강일 씨, 이 사람은 남자죠. 방송에서 당초 본인과 아내만 기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종업원을 다 데리고 오라 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으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도착 이후에 면담을 할 때 자의로 한국에 정착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이들을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변호사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했고 이 국정원 인권보호관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라는 겁니다. 자, 해당 종업원들은 경찰과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 언론을 피해 숨어있는 이들에게 방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획 탈북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지금 우리 쪽에 응유된 사람 6명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들을 카드로 쓰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포로 교환입니까? 이분들이 포로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문정권이 하다 못해서 이제 기획 탈북까지 주장하면서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느냐.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근데 청와대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다라고 해야 될 건데 6명과 이 13명을 바꾸는 부분에 진전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이래 진짜 정말 욕이 이까지 처음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한 관계자는 지배인이 국정원이 약속한 탈북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고 민변을 중심으로 종업원 일부를 북송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꽤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하는 걸 보니까요. 이들 중에 일부를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사에다가 이들 주소를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걸 막 터뜨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이 정권이 해온 아주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하나 희한한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석유 밀수에 가담을 했다. 즉 한국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석유를 떼주는 일을 했다. 일본에서 지금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3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한국 선적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과 나란히 정박 중인 장면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외무성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동중국해라면 서해 밑에, 제주도 약간 밑에가 중국 쪽으로 보면 동중국해죠. 그래서 그런 공해상에서 두 한국 배하고 북한 유조선하고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기름을 밀수를 할 때 중국 배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유조선이 북한의 공해상 석유 밀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둘이 붙어 있었다면 이건 기름 안 줄 일 빼놓고는 뭐 둘이가 뭐 합니까? 배 두 척이 교미합니까? 다만 한국 유조선이 실제로 북한 유조선에 석유를 공급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한국 배에 실린 기름을 북한의 배에 옮겨 실으면 한국 배의 선정량이 줄어들면서 무리로 나온 배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니 그러니까 기름을 빼게 되면 북한 배는 밑으로 내려가고 한국 배는 또 위로 좀 뜰 건데 그런 모습은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한국 배가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문제의 한국 유조선이 그 뒤에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자, 만약에 일본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벌써 한국에서 이걸 갖다가 밝혀서 사실이다 아니다를 보고해야 될 건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배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기름이 아니라 달러를 공해상에서 주고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둘이? 벌써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공해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석유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엔 결의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북한이 올해 이 무슨 도미니카니 몰디브니 제3국 선적 유조선, 사실은 중국 거죠. 그 삼국 선적 유조선에 의해서 총 4차례 공해상에서 석유 밀수를 한 것이 적발이 되었는데 한국 유조선이 거기 들어있었다. 한국 배가 할 일이 없어서 북한하고 사전 접촉이 되어서 만약 한국 배가 북한하고 사전 접촉이 되어서 붙어 있다면 이거는 간첩 혐의로 그 유조선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한국 배가 그랬다 하면 이것은 정부의 지시를 받고 한국의 유공이나 석유공사나 이런 데 있는 소속된 배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외교부는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요청을 받아 조사를 마쳤고 이 건에 대해서 불법 유류한 적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일본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정말 니기미라고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벌써 퍼주고 뒷구멍으로 주고 아니 백길이 붙어 있었다고 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백길이 정분이 났어요? 국정원이요 작년에 일반 예비비를 6천억을 갖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은 자체 예산이 있고 본예산은 4,931억밖에 안 되는데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라 해서 이 부분을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총 이 일반 예비비를 5,960억을 썼어요. 그래서 합쳐서 1조 891억입니다. 국정원의 지금 이 일반 예비비 이가 내역이 평소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 모종의 사업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웃기는 이야기고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1월 달부터 없었는데 누가 그 돈을 갖다 쓸 겁니까? 뭐 몇천만 원 매덕 갖고 지금 깜빵에 가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줬다고 난리치고 있는 마당이에요. 현 정부가 대북 사업에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이 돈을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다 썼는지를 이거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막 쌈짓돈처럼 썼다고 구속시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무슨 전직 대통령을 거기에 다 또 혐의를 추가해 놓고는 이제는 현 정부가 이런 국정원의 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쳤느냐 갑자기 어디다 썼느냐 이 부분은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4월 27일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 사용된 비용이 55억이라는 겁니다.
2018년 일반 예비비 1조 2천억 가운데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집을 관리 운영하는 국정원이 개보수 명목으로 10억을 썼다고 하고요. 정상회담의 만찬 행사를 총괄한 통일부가 45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밥 한 끼에 55억요? 장난칩니까? 자, 북한하고 정상회담한다고 계약금으로 한 1,000억 줬습니까? 이거 전부 야당이 밝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탈북 전단 살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위반을 거론하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인데 이 합의한 내용에 무슨 놈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면 처벌해요? 서로 비방 안 한다 했는데 제가 비방하면 저도 처벌하세요. 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법률도 없고요. 이제는 뭐 범죄를 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혐의가 있다고 체포하게 생겼어요. 이제 좀 있으면 김정은이 비판하면 체포할 것 같아요. 이게 나라입니까?